네, 안녕하세요. 주식 클래스 내일정씨입니다. 이 센티멘탈 장세라는 게 있죠. 주식이 이제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화면에도 네 개의 중심축이 있죠. 뭐 실적, 모멘텀, 뭐 시장 수급, 뭐 멘탈 이런 게 다인데 우리가 보통 주식에는 이제 펀더멘탈한 말이 있습니다. 펀더멘탈, 뭐 실적이라든지 모멘텀 또는 뭐 이렇게 싸다, 비싸다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장의 균형점이 맞을 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급하게 하락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말하는 감정, 멘탈이라고 이야기하죠. 센티멘탈 장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장이 이제 뭐 저점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존재를 하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수가 뭐 가끔 약간 실패했지만은 지난 화요일처럼 이렇게 장대 꼬리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약간 실패를 했습니다만 급락했을 때 이렇게 종가 저가 수준에서 다음날 바로 이렇게 갭 상승을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뭐 저점을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거를 다시 이제 내려왔을 때는 그 자리가 훼손이 되겠죠. 지금도 장이 이제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어디가 바닥일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에서는 이 코스피 지수인데요. 뭐 지수를 보고 뭐 2200이면 2200 이렇게 하는 거는 생각보다 좀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수라는 거는 똑같이 출발을 했지만은 똑같죠.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연초 지수로 갔지만은 여전히 연초 대비해서 비싼 종목도 있고 연초 대비해서 싼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연초보다 지금이 비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시가총액에서 여전히 연초 지수보다 뭐 많은 종목들이 일부 종목입니다. 2차전지나 배터리는 주가가 작년 연말 대비해서 정확히 말하면 작년 10월 달 말 대비해서 높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장을 이렇게 급락하는 장, 뭐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월간 기준으로 이렇게 지수가 10% 이상 하락하는 증시는 사실은 약간 악재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센티멘탈이 많이 좀 작용을 하죠. 오늘 같은 날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오늘 기준으로 삼성전자 오늘 10월 31일입니다. 삼성전자하고 쭉 보시면 이게 거의 지금 보면 거의 희망이 안 보입니다. 삼성전자도 잘 안 보일 거고, 뭐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인다면 이제 언론 플레이에 대한 참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습니다만은 삼성전자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아쉽게도 이재용 회장님이 아니죠. 삼성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뭐 주인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외국인 지분율이 대략 53%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네들의 마음이 단순히 삼성전자가 앞으로 반도체가 좋아지고 뭐 예를 들어서 HBM 투자를 확대하고 메모리는 선방하고 뭐 낸드 가격 올려서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서 주가라는 건 무조건 가는 건 아니거든요. 결정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한편을 놓고 보면 대한민국 주식이 싸냐 비싸자의 논리도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식이 만약에 환율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주식보다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든 겁니다. 중국 주식이 매력적이거나 또는 일본 주식이 매력적이라면 일본은 아니군요. 굳이 한국의 주식을 살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주가가 항상 뭐 그렇지 움직이지 않습니다만은 삼성전자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대체 불가능한 시가총액 그 400조 원을 깨졌는데 압도적으로 25%의 점유율을 갖고 있잖아요. 외국인 지분율도 높고. 그리고 놓고 보면 지금 배터리도 그렇고 LG엔솔, 포스코 홀딩스, 뭐 퓨첸 아예 밖으로 나갔네. LG화학, 심지어 삼성 SDI까지 다 2차전지 쪽이에요. 또 반도체도 사실 재료는 많을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료라는 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주가라는 게 이제 약간 우리가 펀더멘탈이 작용할 때는 센티멘탈이 흔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 게 좀 있어요. 가끔 이제 투자분들이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멀쩡한 반도체까지 빠지는 거예요? 반도체 너마저 빠지면 어떡하겠다는 거냐. 근데 그거는 센티멘탈을 자극하는 것 자체가 결정적으로는 시장이 흔들렸기 때문인 거죠. 뭐 다른 악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장이 이렇게 주장창 내려가 버리면 어떤 섹터나 종목들도 제 가치를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조금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연간 성장성이 21년도, 22년도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주가가 이제 연초 대비해서 25,000원에서 한 50% 정도 올렸죠. 오른 상태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사실은 펀더멘탈적인 관점보다는 센티멘탈이 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장세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수가 올라갈 때는 누가 먼저 올라가냐면은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장은 나쁘다 그러는데 삼성전자라는 주식은 대부분이 대한민국 주식에 대한 전체 장을 땡길 때 올라가는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개별로 올라가는 겁니다. 약간 달라요. 그리고 배터리는 같이 올라갑니다. LG엔솔, 포스코 이렇게 그 다음에 배터리의 확 연장선은 바로 자동차까지 바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말에 자동차까지도 같이 무너진 거는 뭐냐면 전체 시장에서 뭐 경기 둔화 이슈라든지 이런 게 다 복합적인 거죠. 그래서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뭐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버티는 것 같고 셀트리온이 버티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이거는 버티는 거지 추도주는 아니에요. 그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상대적으로 강해 보이는 거지 뭐 특별히 뭐 다른 섹터를 끌고 가는 건 아니에요. 네이버가 잘 간다고 해서 뭐 네이버 관련 쪽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는 늘 반복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만 일단은 여기서 가장 영향이 큰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치고 가든가 그렇지 않는다면 9명의 삼성전자 특히 하나의 삼성전자가 안 될 9명의 삼성전자가 뭉쳐서 올라가야겠죠. 그거 하기 전까지는 바닥을 알 수는 없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 똑같이 이제 우리나라가 시가총액 유동 방식을 사용을 하니까 한편으로 놓고 보면 대략적으로 한 이제는 10%까지 내려왔는데 한 12% 정도가 배터리가 좀 많고 셀트리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놓고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건 합병과 관련된 이슈예요. 계속적으로 이제 일정 관계상 공개 매수란 제도도 있을 거고 그런 관점을 놓고 보면 그렇다고 해서 오합지졸 제약바이오 갈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코스닥은 HLB와 알테오젠, 셀트리온 제약, 클래시스 다 제약바이오의 단 하나의 모멘텀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LNF 이쪽은 같은 그림이고요. JYP나 SM도 같은 결입니다. 물론 소속 아티스트만 다르겠지만 그다음에 HPSP 같은 거는 개별 반도체죠. 근데 시가총액에서는 코스닥은 바이오로 땡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HBM 관련 반도체 관련주들은 결정적으로 시장을 견인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 시장을 견인해서 하이닉스가 LG랑 완전 다시 격차를 벌리면서 올라가면 상관이 없겠죠. 그게 아닐 때까지는 여전히 이 센티멘탈이 작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걸 이제 글로 적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센티멘탈 장세입니까? 뭐 우리가 지금이 센티멘탈 장사겠죠. 소문이 사서 뉴스에 판다. 소시만 나온 올랐다 떨어져 버려요. 근데 호재 같은데 조금 올라가다 밀려버립니다. 악재는 조금만 컨센서스 내렸다 그랬으니까 그냥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 쳐버리고 지금 장이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은 매수세가 약해서 그런 거죠. 요새 보면은 그런 양이 많이 나고 거래량도 감소하고 니수도 잡아놓고 신용도 마찬가지. 또 매도 세력은 가만히 있는데 스스로 쓰니 무슨 말이냐면 매도 세력은 그냥 그 원래 수준대로 만 주면 만 주, 10만 주면 10만 주 공매도를 쳐요. 근데 이게 매수가 약하니까 업틱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밑에다 치는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호가가 있으면은 만 원짜리가 있으면 1,100원에 주문을 넣을 수 있지 만 원이나 9,900원에 공매도 주문가를 뗄 수는 없어요. 그렇게는 제도적으로 업택률이 적용이 돼서 막아놨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세력들이 약하고 지들이 알아서 빼버리면 자연스럽게 호가가 내려가겠죠. 그 스스로 쓰인다는 말이 이제 거래량이 작을 때는 건데 그런 매수 세력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시겠지만은 뭐 센티멘탈이 거의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센티멘탈이라는 거는 약간 생각보다는 이 공포를 딛고 일어선다는 이런 아주 멘탈적인 관점에서 잡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심리적인 게는 여러 가지가 적용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7만 전자, 7만 전자 이야기하죠. 이것도 센티멘탈을 흔드는 가격대입니다. 7만 전자, 7만 전자.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 7만 전자의 삼성전자와 그건 우리 그냥 추주고 부르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지. 7만 전자나 7만 1,000원이나 6만 9천 원이나 삼성전자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라는 것이 심리적으로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테슬라가 200달러 깬 거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쵸? 3번 이상의 주식 분할도 담당했는데. 근데 그런 가격대를 깰 때 느껴지는 쇼크가 생각보다 센티멘탈을 흔들게 돼요. 실례로 지금 엔비디아라는 기업도 심리적으로 400달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다면 올 수 있는데 물론 투자 관점에서는 엔비디아가 400달러로 껑충 뛰어오르던 가격 자체가 지난 처음으로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임팩을 남겨줬던 5월 달에
실적 발표와 컨센서스 50% 상향이었죠. 그렇게 그러면 10달 동안, 5달 동안 끌고 왔던 이 그런 가격대 계속 잡아줬으니까 여기 내려오면서 잡히더라. 여기 내려오면 잡히더라. 여기 내려오면 잡히더라. 지금 모든 투자가들은 엔비디아도 여기선 잡힐 까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시장이란 건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어요. 극적으로 오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밀어붙였을 때 어떤 데미로스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투매라는 거는 뭐냐 하면 결정적으로 센티멘탈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투심인데 투심은 실제적으로 1등 배리어를 벗어날 때 한번 극단적으로 한번 쏠리는데 그리고 나서 돌았을 때 물론 마디 가격이 바뀔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엔비디아의 주가가 만약에 내려서 돌아서지 못하면 다시 밑에서 마디 가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물론 계속적으로 리스크가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지수는 좀 달라요. 지수는 2300, 2500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센티멘탈 장도 있긴 있지만은. 근데 앞으로 이제 지수 같은 경우는 뭐 300, 400하고 기술적 분석에서 2150의 선을 긋고 하는 것은 저는 가장 쓸데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2022년도에 22년도 이맘때 2150대 경제 컨디션, 시가총액의 비중, 수급의 변화, 모멘텀 그게 아주 다 다르기 때문이죠. 똑같지만 다른 것이 시장의 컨디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컨디션은 어느 정도 극단적 투매와 공포 장세에서 어느 정도 투심이 들어서는 게 가장 중요할 건데 그 투심은 아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돌릴 때 하루 이틀 정도 야무지게 올라옵니다. 보통 저점은 그렇게 많겠어요. 야무지게의 기준은 지수가 거의 양일 합쳐서 최소 3% 이상. 그런 장이 왔을 때가 조금은 좋아지는 투심을 불안한 투심을 잡아주는 위치지 않나 그리 보겠습니다. 화이팅!